예. 자, 프린터 보니까 뒷페이지 한번 말아볼래요? 맨 뒤에. 자, 여백이 있죠. 예. 거기에다 한번 우리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거기에다가 뭘 하나 쓰냐면 요거 하나 써봐요. 자, 물건의 특질이라고 써봐요. 프린터 맨 뒤에다가. 자, 프린터 다 가지고 들어오셨죠. 자, 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서 특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운 게 이제 지적 파트고, 그 다음 뭐예요? 등기 파트, 그 다음에 세법이죠. 세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근데 세법 교수님이 뭐예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은 공부하되 등기는 포기하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올해 자, 공법도 까락이 많이 나왔지만 공시세법도 까락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봐봐요. 자, 저는 등기 포기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딴 선생님들이 이걸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하고 세법만 우리가 해라. 그러면 지적은 몇 문제예요? 12문제, 세법은 16문제. 그렇다고 세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법을 보면 그 세법이 올해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럼 세법이 뭐 한 자주 공부 잘하는 사람도 4개 정도밖에 안 맞았어요. 그럼 봐봐요. 그럼 지적 뭐 대충 해온 사람들 한 8개 맞을 거고 등기 포기한 거니까 맞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8개 이상은 다 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포기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요거만 세법이 그러면 쉽게 나온다는 전제 요건이면 괜찮은데 세법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보다 더 까락이 많이 나온 게 사실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자, 세법이 안 나와도 맨날 우리 수강생들은 뭐예요? 공시법 때문에 까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은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겁니다. 세법 교수님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뭐 세법이 안 나와도 뭐 때문에 까락이라고 그래요? 공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어렵느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를 탄탄히 해야 돼, 등기법은. 자, 그러면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뭐예요? 2가지가 있어요. 써봐요. 뭐가 있죠? 절대성.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절대성과 관련돼서는 2개예요. 그래서 우선적 혈액이라는 게 있고요. 우선적 혈액.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 자, 베타성은 2개가 있어요. 베타성도. 자,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2개. 절대성과 무선성이 있다. 베타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둥을 딱 잡아놓고 몇 개 이제 살을 붙여나가서 약간 부연 설명을 따라놓으라고. 무선적 혈액이 있죠. 우선적 혈액 뭐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 우리가 출제가 돼요. 민법 등기법에서. 민법은 작년에 5점 출제됐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 출제됐고 간접적으로 지역권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느냐? 종류에는 3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반환, 제거, 예방이라고 써놔요. 예방 청구권. 요 반환 청구권은 이렇게 해서 또 살을 자기가 좀 붙여 놓으세요. 반환 청구권은 뭘 요소로 하죠? 자, 점유가 필수라는 겁니다. 점유가 필수. 자, 공시 원칙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뭘로서? 이거는 등기. 동산은 뭘로서? 인도로서. 인도. 자, 일물일권주의가 이거는 원칙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의가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등기법과 연결되는 것은.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집합건물. 자, 예의적 측면이라는 거. 자,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무슨 건물? 집합건물. 별표가 5개고요. 용익물권과 관련돼서는 간접적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외워둬야 돼. 부연 설명을 따라서. 자, 하나를 이제 더 달면 여기에다 이제 부동산 등기에다 법이라고 써놔봐요. 법.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무슨 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결론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권법을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 등기법을 잘해요. 지금 아마 민법에서 이제 물권법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그냥 갈 수 없어요. 좀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완전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무슨 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성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우선적 혈액.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우선한다라는 거야.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우선적 혈액. 자, 물건적 증권은 몇 종류가 있다? 반환, 제거, 예방. 그럼 반환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가 필수야. 그래서 보면 물건적 증권은 세 종류를 빨리 외워요.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다. 자,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하죠?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은 무슨 기능은 있다? 공시 기능은 있다. 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일건주의가 원칙이 되고, 예외적인 게 이제 용익물건과 무슨 건물, 집합건물.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외워야죠.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을 수가. 자, 집에 가서 좀 외워라 그러면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에 숙제를 내줬더니 뭐예요? 숙제가 뭐예요? 이래요. 여기 외우는 게 숙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제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다 적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자, 물건의 특징은 무슨 성이 있다? 절대성과 배타성. 우선적 효력 읽어봐요. 우선적 효력 읽어봐요. 절대성. 이걸 외워야 돼. 우선적 효력은 배타성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성이라는 거야. 물건적 증권을 읽어봐요. 절대성. 물건적 증권은 몇 종류?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그럼 반환 증권은 뭐가 필수야? 점유가 필수야. 그러면 힌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이제 자기가 응용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점유 안 해요.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어때요? X죠. 이게 올해 2.5점짜리야. 다음 중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물건적 증권이 작년에 5점이 출제됐어요. 민법. 작년에 민법이 뭐예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한 사람이 틀렸지. 전부 조문에서 나왔어. 조문을 대충 해놓은 사람들은 조문이 전부 뭐예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대충 공부한 사람은 어려웠고, 그냥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 민법이 진짜 쉬웠어. 물권법 몇 문제 빼고는 전부 뭐예요? 조문에서 다 나왔다고. 조문에서. 자, 그럼 봐봐요. 너무 어렵게들 공부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뭐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역권 따졌으니까 점유가 X잖아. 그러면 점유 X면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적 증권은 몇 종류?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가 필수? 점유가 필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반환.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증권은 규정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작년에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게 3번 지문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충 안 하니까 대충 하니까 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따져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시의 원칙 그러면 읽어봐요. 저 배타성이죠. 또 그걸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해 놔야 돼. 공시 원칙은 절대성이 아니라 무슨 성? 배타성이라는 거야.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 일물일건주의 읽어봐요. 배타성. 우선적 효력. 절대성. 물건적 청구권. 절대성. 자, 공시 원칙.
베타상. 이걸 외우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외워놔야 물권법 총칙의 줄기, 루틴이 딱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좀 머릿속에 달달달달 숙제하라고요. 이걸 외우기 전까지는 뭐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물권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이렇게 지웠으니까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절대권이면서 베타적 권리 있다라는 물권의 특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물권의 특질은 무슨 성이 있다? 절대성과 베타성.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따져놓고 들어가야 되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권의 종류. 자, 물권의 종류는 가로 열고 이렇게 또 써놔요. 옆에다가 8종류라고 딱 써요. 자, 크게는 그러면 2개로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권이죠? 점유권. 점유권이 뭐예요?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했네. 이게 바로 사실상 지배라는 거야. 사실상 지배.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지배니까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러면 등기의 X라는 거네.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사실상 지배니까. 자, 본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점유권에 대한 본권이라는 것은 뭐라서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이게 본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 합격과 불합격은 백지한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점유권이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점유권이 뭐냐 고민을 가져본다고. 무슨 상 지배? 사실상 지배. 그러면 본권은 뭐예요? 그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자, 그러면 이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본권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라는 거야. 자,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근본이 같아야 달라요. 근본이 달라. 그래서 완전 뭐예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점유의 소에 패소하더라도 본권으로 서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탄력적인지 한번 봐봐요.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점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물권이네. 물권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물권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머릿속에 탄력적으로 놀아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또 우리 쭉 빠져나가네. 옆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이 있어. 본권의 대표 선수가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는 그 옆에다 하나 또 써놔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하나 써놔요.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러면 요 사용, 수익, 처분을 뭐라고 그래?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여기에 뭘까요? 요 소유권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요 뭐의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권리와 권능의 관계. 그래서 그 프린트 뒤에다가 우리 딱 써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권능이란 읽어봐요.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 열고 완전 물권이다라고 써놔요. 완전 물권이라. 그러면 1등이 2등이에요. 1등.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 배울 가구에 기록돼. 그래서 가구는 소유권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가구. 자,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파생시켜.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본권이면서 물권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요. 외우라는 것은 빨리 외워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영익.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익물권이 탄생하게 되네. 영익물권. 자, 그러면 영익물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읽어봐요. 사용과 수익 권능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럼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다? 써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제한물권은 무슨 물권이 있죠?
영입 물건. 영입 물건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전세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가 이제 요 처분 권능, 그러면 처분 권능을 따져주는 게 뭐냐? 이게 담보 물건이야. 담보 물건.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은 뭐가 있느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문제 물건의 구문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느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종류? 8종류.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죠. 요 사용 수익을 우리가 줄 거놓고 이걸 사용 가치라고 써요. 사용 가치. 요 처분을 무슨 가치라고 그러느냐? 이걸 교환 가치라고 그래. 교환 가치. 그러면 소유권의 개념이 또 하나 탄생하네. 소유권이란 무슨 가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무슨 건? 소유권이라. 자, 그러면 교환 가치는 이게는 뭐냐? 바로 이게 경매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담보 물건은 무슨 청구권이 하나 발생해요? 경매 청구권. 그러면 담보 물건과 경매라고 써봐요. 이때 경매. 경매. 그러면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나면 이게 뭐냐? 나중에 배울. 읽어봐요. 무슨 경매가 돼? 임의 경매가 돼. 임의 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임의 경매란 그러면 읽어봐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바로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살을 좀 붙여놔야 되고요. 이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무슨 건이에요?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 위에다가 점유가 필수야. 영어는 점유가 5야. 점유 5. 점유가 5라는 거야. 자,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있죠. 그러면 유치권, 점유 5. 자, 저당권은 점유해야 하네. 이거는 점유 X야.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아까 물권적 시험권은 몇 종류?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올해 이제 이 30회 때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이고 최소한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하고 저당권은 점유 X야.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5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맞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의미는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가 없어요? 처분 권능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물건이다라고 써요. 불완전 물건. 그래서 완전 물건, 불완전 물건 할 때 이것도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완전 물건이 되네. 불완전 물건, 불완전 물건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영입물건은 그러면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부등호를 이쪽으로 해놔요.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자,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그럼 봐봐요. 요 물건의 특징은 뭘 잡는 거냐?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잡는 거야. 영어는 물권법 강론 파트를 잡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제 책을 딱 기본서를 딱 펼쳐보면 물건의 특징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절대성과 보선성, 배타성. 절대성은 뭐가 있죠? 우선적 결합과 물권적 청구권. 배타성은 공시 원칙과 일물 일권주의.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그럼 물권법 강론 파트는 봐봐요. 읽어봐요. 점유권, 점유권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소유권, 소유권이 끝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유치권, 저당권. 저당권의 특수 저당이 하나가 있어. 뭘까요? 그게 근저당권이라는 거야. 그게 근저당권. 한번 이제 일단 뭐 물권법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루틴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집에 가셔서 이제 달달 숙제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외우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외워두는 게 나중에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읽어봐요.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이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죠? 이미 경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뭐요? 머릿속에 물건의 특질과 물건의 종류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빨리 해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는 빨리 해보도록. 빨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과 물건의 종류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적어봐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란. 자, 밑에 또 하나 더 적어놔요. 부동산 등기란. 세 번째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하느냐? 등기소에.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 출제가 거진 안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뭐예요? 등기부야. 등기부. 등기부. 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논점이 발생하니까 일단 그러면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등기부를 끌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느냐? 두 개로 나눠져요. 토지와 뭐요? 건물.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2하나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세 부분이라고 써놓고,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일반 건물이 있고요.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어.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자, 일반 건물은 그러면 요거는 몇 부분으로 나눠지느냐?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집합 건물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별표가 5개짜리죠. 요거는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네 부분으로 구성돼. 네 부분.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토지 등기부는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가 있고요. 얼구가 있어. 갖고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자,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돼. 그러면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그 다음에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자, 집합 건물은 또 다시 이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부분으로 구성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갖고 얼구입니다. 얼고. 몇 부분으로 구성되죠? 네 부분으로 구성돼요. 가장 쉬운 게 작년, 재작년 문제예요. 다음 동 틀린 것을 골라라. 집합 건물은 읽어볼래요? 한 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구를 둔다. 어때? X죠. 뭐까지 있어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우리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초공사를 할 거는 거기에다가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나 딱 써놔요. 효력 발생 시기. 자, 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접수예요. 접수. 여기가 이제 기록이야. 기록이에요. 그러면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빠르죠. 그럼 봐봐요. 과거의 등기부에 기록할 때 효과가 나타나서 그러면 여기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틈이 생겨. 그래서 사기꾼이 개입된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 한 때다?
접수한대. 그래서 접수한대라고 딱 써놔요. 그럼 뭐 한대다 접수한대.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등기부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이러면 틀려요. 뭐 한대다 접수한대. 아주 워낙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은 그러면 그 프린트 뒤에 뭐에 기초공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걸 안 해오면 오늘 등기법 나가기 힘들어. 진도 나가기 힘들어요. 책 자체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우려는 게 읽어봐요. 뭘 배워야죠? 등기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앞으로 가봐요. 자, 1페이지로 이제 가봅니다. 자, 1페이지 보니까 거기 메뉴에 부동산 등기법이야. 연필 안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산 등기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 그러면 전산 등기부에서 이 전산을 가로를 쳐요. 전산을 가로를 쳐요. 앞으로 이제 등기부 그러면 전산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옛날에는 봐봐요. 과거의 등기부 그러면 이거는 종이 등기부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이제 등기부 하면 뭐가 원칙이다? 전산 등기부가 원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자, 토지네요.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라는 거네. 토지 줄 쳐놓고요. 토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등기부는 크게 몇 개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2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요.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죠? 3부분. 그래서 표제부, 가구, 얼구. 건물 일반 건물도 표제부, 가구, 얼구로 나눠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 보자고요. 토지. 자, 맨 위에 보고 있어요. 토지 보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암동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 조그맣게 소재라고 한번 써봐요. 소재. 자, 107-18이 뭐예요? 지번이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근데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요 앞에 부동산이라고 한번 써봐요. 부동산. 자, 앞에 고유번호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고유번호라는 걸 찾았을 거예요. 거기 앞에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몇 자리인지 세어봐요. 14자리죠. 그러면 가로 열고 끝에다가 14자리라고 써놓고 자, 의미를 좀 파악해 봅시다. 자, 1150이라고 찾았죠. 이거 줄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자, 전산등기소라고 써요. 이거는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자, 그 뒤에 1996이라고 찾았죠. 이거는 전산이기 연도라고 써봐요. 전산이기 연도. 자, 이거는 전산이기 순서라고 써봐요. 전산이기 순서. 자, 이기라는 게 뭘까요? 옮겨 적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지금 은평구니까 읽어봐요. 은평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자,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라는 거야. 사람한테도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우리 부동산에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저 부동산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14자리 숙제해놔야 되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자, 주소 대보세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주소는 잘 모르고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알아요.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는 알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 직원들이 뭐예요? 그러면 1억 구워줄 걸 2억 구워준다고. 부동산 고유번호 하나 알고 다녀도 유식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뭐예요? 젊은 분 제외하고는 뭐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아파트 고유번호 하나 정도는 숙지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자기 주민등록 외우는 것보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다? 14자리. 자, 이제 내용으로 쑥 들어가 보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표제부 뒤에다 등기라고 조그맣게 써봐요. 자, 표제부 뒤에 여기에서 뒤에다 등기라고 딱 써놔봐요. 표제부. 그러면 여기 쭉 오니까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거기 뒤에다 등기라고 딱 써봐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
같은 말이네.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점 표시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의 등기라고 딱 써놔요. 그럼 앞으로 이제 책에 딱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의 등기. 어떤 때는 표제부 등기, 어떨 때는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번호가 나오는지 봐봐요. 표시번호.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야. 자, 표시번호 1번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밑에 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 순위번호 몇 번? 전 표시번호 몇 번을? 2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 소리야. 자, 전 표시번호 몇 번을?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그럼 표제부는 그러면 순위번호야 표시번호야? 표시번호. 그럼 표시번호가 뭘까요?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라는 거야. 자, 표시번호 요 1번이죠. 요 1이 뭐냐? 그러면 요 1번의 의미는 여기에다 앞에 조그맣게 써놔요. 이게 바로 조금 이따 배울 주등기가 되는 거야. 써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주등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접수로 가봐요. 자, 1982년 9월 9일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요. 접수 일자. 자, 그러면 접수 일자고요. 그러면 요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 옆에다 주의라고 써놓고, 자, 주의해서 접수 번호라고 써봐요. 지금 접수 일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불러봐요. 1982년 9월 9일. 접수 번호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접수 번호 시험에 자주 출제돼. 접수 번호 X야. 근데 요 접수 번호, 그러면 거기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요. 다시 접수 번호, 접수 일자는 언제죠? 읽어봐요. 1982년 9월 9일. 그게 무슨 일자? 접수 일자. 거기 바로 밑에 여백 밑에다가 접수 번호 X라고 써놔요. 자, 접수 번호 X.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접수 일자는 권리의 사실. 접수 번호는 이거는 써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권리라고 써요. 권리. 자,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럼 시험에 진짜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요.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 어때요? X.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옆으로 왔어요. 또 못 쫓아오니까 손가락을 가려서 옆에 뭐가 있어요? 소재지변.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암동. 이게 소재죠. 107-18이 뭐예요? 집반. 자,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나오죠? 지목. 그러면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요. 지목에다가. 자, 지목. 그러면 지목을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다 화살표 놔봐요. 이쪽에다. 토지 쪽에다. 토지. 또 정신없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목은 어디에다 화살표 놓으라고 그랬어요? 토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제가 그러면 건물 등기부를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에다 화살표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화살표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화살표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화살표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 지목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자, 지목이 뭐가 나와 있죠? 되죠. 그러면 지목은 요 밑에다 28개라고 써놔요. 그러면 지목은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 자, 전이라는 지목이 있고 답이라는 지목이 있고. 그러면 지목 중에서 28개 중에 지목이 뭘까요? 대라는 지목이네요. 그럼 옆에 이제 요 옆으로 와요. 뭐가 있죠? 면적이 나와 있네. 자, 면적 옆에 여기 등기 원인에다 줄 쳐놔봐요.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그러면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아니라 읽어봐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최소한은 자기가 요 정도는 이제 알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요거 읽어봐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이 1이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그러면 이 접수란의 논점은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15위 때 제일 어려운 시험에 15위 때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표제부를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 그려놔야 돼요. 자, 밑으로 빠졌어요. 밑으로 빠지니까 뭐가 나와요? 각구가 나오네. 자, 각구는 거기 가로 안에 소유권이라고 줄쳐놓고요. 각구는 소유권이야. 각구는 소유권이야. 자, 또 외우니까 각구에서 갑자 동그라미. 자, 순위번호에서 순자 동그라미. 그래서 갑순이야. 갑순이. 갑성이 동생이 뭐예요? 갑순이야. 갑순이. 그러면 각구는 그러면 순위번호야, 표시번호야? 순위번호죠. 그러면 각구에는 표시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각구는 무슨 번호야? 순위번호야. 자, 순위번호 몇 번이 나오죠? 1번.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 살짝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네. 자, 그러면 1번 밑에다 칸을 하나 만들어요. 요렇게. 자, 1-1이라고 써요. 1-1. 자, 칸을 하나, 바로 1번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칸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1-1로 나가는 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게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자, 등기부 하나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갑순이네요. 자, 순위번호 몇 번이? 1번.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요 제목에다 동그라미 일단 쳐봐요.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이쪽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그러면 표지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나? 각과하고 얼굴만 나타나. 좀 이따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목적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찾았어요? 예, 그러면 소유권 보전에서 보전을 박스를 쳐놔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처음이라고 써요. 처음. 소유권은 각구죠. 그러면 읽어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모든 등기의 스타트죠. 그래서 별표가 5개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나야 돼.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봐봐요. 자, 보전은 뭐라고? 처음. 소유권은 각구.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법을 나갈 수는 없는 거야. 자,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빠져봐요. 자, 접수. 자, 1982년 9월 9일 요거는 뭐예요? 접수일자. 접수일자. 그 다음에 3690호가 뭐예요? 접수번호야. 자, 접수 옆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무슨 칸이에요? 빈칸이네. 그 빈칸을 이제 설명이 돼야 돼. 일단 밑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밑에다가 여백 있죠. 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번 써봐요. 매매계약서. 여백 밑에다가. 자, 매매계약서는 이제 부연 설명이 좀 돼야 돼요. 그러면 읽어봐요. 매매계약서. 그렇죠. 매매계약서. 자, 매매가 뭐예요? 자, 법률 행위야. 행위 써놔요. 법률 행위. 자, 매매는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정서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는 매매 계약서라고 그러지만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 원인 정서라고 그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물음표를 하나 붙여봐요. 등기 원인 정서란.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놓으면 되겠네.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의미를, 저의 설명, 소통이 되려면, 매매는 뭐예요? 법률행위. 매매는? 등기원인. 그럼 민법 교수님이 매매가 뭐예요? 그럼 법률행위. 이러면 좋아해요. 등기법 선생은 등기원인. 이러면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법 교수를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공시 선생을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서란 등기원인 정서로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야. 자, 이제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는 이해를 하세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이 무슨 칸? 그래서 빈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원인 빈칸에다가 하나 써놔요. 다시 올라와서 그러면 등기 원인 X라고 써요. 등기 원인도 없고, 자, 등기 원인 일자도 X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특징은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야. 소유권 보존 등기 특징은 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바로 무슨 칸? 빈 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옆으로 이제 빠져보죠. 자, 권리자 줄 쳐놓으세요. 권리자. 그럼 여기로 잠깐 올라가 볼래요? 여기 표제부로 여기로 올라가 봐요. 여기는 등기 원인이야, 권리자야? 등기 원인이죠. 여기는 뭐예요? 권리자. 그러면 문제 나가요.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기록된다. 어때? X. 표제부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서 내려왔어요. 누가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했어요? 어미. 그래서 소유자 어미. 그게 68년 몇 월이에요? 12월 21일 제 생일입니다. 잘 기억해둬요. 그게 음력이야. 음력.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2번으로 내려왔어.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이가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동그라미 쳐놔요. 이전은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일 때는 이전이라고 쓰는 거야. 이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 어미에서 뭘로? 건보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1997년 2월 19일. 여기 뭐예요? 접수 일자네. 자, 접수 번호 언제예요? 6782호. 자,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죠? 1997년 2월 5일. 요게 되는 거네.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 그럼 매매 가로 열고 등기 원인이라고 써봐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그런데 등기 목적이 뭔지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다시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근데 만약에 상속이 나오더라도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겠지. 정려가 나와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겠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개체기 가서 상속 등기,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뭐라고? 다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걸 이제 머릿속에 골개가 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자, 여기 이제 등기법을 그을 때 갖고는 무슨 건? 또 까먹었다. 갖고는 소유권. 자, 순위번호 읽어봐요.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은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보존은 뭐라고? 처음이야. 처음.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이전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2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자, 이 페이지 보니까 그러면 얼굴은 이제 목차가 동일해요. 하나만 외워두면 얼굴은 쉬워. 자, 얼굴은 거기 가로 안에 이렇게 줄쳐놔요. 소유권 이해관리 줄쳐놔요. 소유권 이해관리. 자, 얼굴은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래서 아까 얼순위. 그러면 1번은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그러면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십.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하나는 알아야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순위 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거기 등기 목적에서 건저당 설정 동그라미 잖아요. 설정.
그 다음에 건자당에서 건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일자 언제예요? 자, 2001년 5월 4일. 접수 번호는 21,099. 그러면 2001년 5월 3일이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 설정 계약은 언제예요? 등기 원인이네.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채권 최고액 줄쳐놔요. 자, 최고액, 채무자 줄쳐놔요. 자, 최고 동그라미잖아요. 최고. 채권 최고액에서 최고. 그 위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자라고 써요. 채권 최고액에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채권 최고액 그럼 얼마예요? 7,200만 원 정.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영어 채권 최고액은 110%에서 12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은 110% 아니면 120% 요거는. 그럼 사채업자들은 얼마예요? 150%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요거는 그러면 7,200만 원이니까 엄본이 만약에 120% 설정한다면 언금은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죠. 이걸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 요거는 지금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죠? 120%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네. 채무자 건보라.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107-18 건전당 건자 중소기업은행 줄쳐놔봐요. 자, 중소기업은행을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또 은행 그러지 말고요. 법인이라고 써요. 법인. 거기에다 가로 열고 법인이야. 법인. 그러면 그 밑에 몇 자리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열 몇 자리죠? 세 자리. 13자리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요게 뭘까요? 이게 이제 써놔요.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써놔요.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자, 요즘 문제 좀 짧게 가자고요. 가로쳐요. 등기용을 가로쳐요. 간단히 읽어봐요. 이게 바로 부동산 등록번호야. 법인 등록번호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한 게 몇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요거부터 다시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무슨 번호? 신의번호 읽어봐요. 접수, 등기 목적 읽어봐요.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일단은 그러면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자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다시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공통점은 권리잖아, 권리. 그러면 여기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갖고라고 써요. 갖고라고 써요. 그러면 갖고라고 써놓은 자리에다 이렇게 앞에 묶어서 니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등기라고 써요. 권리의 등기. 그래서 이제 표제부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원래 이제 요게 A4 용지에 편집이 됐는데 뭐예요? 자, 그러면 A5를 해가지고 뭐예요? 자,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봐봐요. 한 장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표제부, 갖고, 얼구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종이가 워낙 적어. 그래서 얼구가 넘어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등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부분. 그래서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을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얼굴 여백이 많아서 좋네요. 얼굴 밑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네요. 그럼 여백에다가 이제 몇 개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설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설정. 자, 설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갖고를 개설할 때는 뭐라고 써요? 보전이라고 써죠. 얼굴을 설정할 때는
자, 얼굴을 최초로 살 때는 이거는 설정이라고 하는 거야. 설정. 그래서 읽어봐요. 설정이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느냐 써요. 여기 밑에 아까 배웠던 제한 물건이 있잖아. 제한 물건. 그러면 제한 물건을 이렇게 해서 제한 물건은 뒤에 뭐가 붙는다?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무슨 성계가 된다? 설정적 성계가 돼. 그래서 제한 물건의 설정 그러면 제한 물건의 설정 그러면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야. 설정적 성계. 자,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써먹지를 못하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쓰지 마시고 몇 개, 자, 개념 한번 잡아보자. 잡아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자, 설정이란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A가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어? B한테. 그러면 영어로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게 뭐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저당권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 저당권자고 누가 저당권 설정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6개월을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뀌면 안 돼.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B가.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설정이란 그러면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설정이란 다시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은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근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근. 자, 건이라는 것은 요거는 뿌리 건자야. 그럼 뿌리는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 그래서 읽어요. 계속적 의미야. 계속적 의미. 그래서 계속적 의미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해 먹어야죠. 저당권을 계속하면 뭐가 돼? 건저당.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야.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돼요. 자, 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 마침 같은 의제, 간주, 의제, 뭐뭐적, 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노라는 뜻이야. 노. 준점이, 점이에요, 안 해요? 안 하죠. 점이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가 돼. 자, 그러면 준이라는 의미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해제하고 해제의 개념을 좀 잡고 가자고. 해제. 자, 써먹을 만큼만 지금 등기법에서 써먹을 만큼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해제하고 해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 돼.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 돼. 공통점 뭐예요?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계약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계약?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해지도 모르고 뭐에 또 등기법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험을 해제해요, 해제한다 그래. 해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잡고 가야 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간주와 추정 규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주는 뭐라고 쓰면서 본다. 간주는 뭐뭐으로 추정한다야. 그러면 간주와 대표적인 간주 규정은 조문상으로서는 뭐뭐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추정 규정은 뭐뭐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 간주 규정은 요거는 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깨지는 거야.
근데 우리 추정 규정은 법원의 선고가 불필요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이야? 간주 규정. 맨 미쳤어요. 추정 규정이야. 작년에 추정 규정과 관련돼서 민법에서 우리가 기초. 전부 기초야. 시험장 가면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번에 민법은 거진 5문제 빼고는 전부 이거예요. 읽어봐요. 기초야. 근데 선생님, 그만 기초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넣었습니까? 기초는 안다는 가정하에 있어. 사람들이 아는 것도 없는데 기초를 안다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는 기초가 더 어렵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기초가 어렵다라는 거야, 기초.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숙제야. 설정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읽어봐요. 건, 계속적 의미. 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의제적 노고용.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간주 규정은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 추정 규정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규정. 자, 그 다음에 6번째예요. 자, 6번째. 참 좋네. 여백이 많아서 참 좋네요. 자, 건저당권하고 저당권을 오늘 기둥 3개를 세워놓고 가요. 자, 기둥 끌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려서 오늘 건저당하고 저당권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놔야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건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은 4자, 3자야. 그쵸? 여기 뭐가 있어요?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건이라는 것은 불이야, 불. 그래서 불. 읽어봐요. 자, 부정성의 완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의미가 요렇게 같은 의미로 떨어져. 요렇게. 자, 건이 들어가면 부정성을 완화시켰다고 그래. 자, 부정성의 완화는 아직 안 배웠지만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담보물건은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부정성이 완화됐다고 그래.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권의 개념이 나오네. 건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읽어봐요. 불특정 채권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건저당이야. 자, 건저당은 그러면 요게 떼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러면 건저당에서 건을 떼주려면 해지. 그러면 요 사이에다 해지라고 써요. 해지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떨어뜨리면 돼. 강화가 돼. 빨리 가서 한술 바빠요. 이게 기초야. 이게 기초. 건저당 그러면 건저당권, 저당권. 건저당 그러면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그 다음에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이걸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기초공사 놓고, 앞으로 다시 올라와 봐요. 울로. 자, 갖고는 얼굴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건저당 설정.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이 붙었죠. 그러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하는 거? 창설하는 거.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이제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가서 채권 최고액 찾아봐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줄쳐놨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필이라고 써요. 앞에다가 필이라고 써. 자, 필이라고 써놓고 요걸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7번이라고 써요. 자, 7번.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7번. 자, 요거 기록사항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요. 기록사항은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 강론 파트에서 기록사항은 2가지가 있어요.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자, 필요적 기록상은 요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요. 자, 임의적 기록상은 요거는 기록할 수 있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필요적 기록상과 관련돼서 꼭 대표선수 하나를 외워놔야 돼. 자, 돈이야. 돈 써요. 돈.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 그래서 돈은 미연에 잘라야 돼. 그래서 돈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상.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러면 A가 있다라는 거네. A를 하나 딱 적어놔요. 자,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요거 하나만 조심해 놓으면 돼요. 요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여기 올라온 것을 읽어봐요. 건저당에서 돈. 채권 최고액.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 채권 최고권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자, 저당권에서 돈 읽어봐요. 채권액. 저당권의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말장난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상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의적 기록상. 요거는 요거 하나 대표 선수를 외워놔야 돼. 기간. 언제나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기간은. 요 기간은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당사자한테 맡겨놔. 당사자 써요. 당사자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특약, 약정, 그 다음에 합의. 그럼 담정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사르라는 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찾아라? 기간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 이런 걸 고르라는 거야.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야. 작년에 2.5점짜리. 기간은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지 읽어봐요. 언제나요. 기간은 애누리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 그러면 요거 해서 요거 한번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놔요. 자, 임의에서 임의 규정의 개념을 하나 잡고 가자고. 여기에서 공짜로. 임의 규정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임의 규정이란 요거만 읽어주면 돼. 읽어봐요. 당사자가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임의 규정 반대말은 강행 규정이죠. 엊그제 수업 나갔는데 임의 규정 반대말은 임의 규정. 이러면 미쳐버려요. 강행 규정이죠. 그럼 반대해서 가니까 읽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돼. 직간접으로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기본 컨셉을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면 거기 뒤에 울러 올라가 봐요. 아까 채권 최고액 채무자 줄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쳐놨죠. 거기에 건저당에서 대표적인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그 필요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없다면 이거는 하자 있는 등기부야. 그래서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뭐가 있다?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재작년 26회 때 2.5점짜리 요 지문이 이제 맞나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 자, 어때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세금을 기록할 수 있다. OX, X.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기록하여야 한다. 어때? X.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쉬고 나는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설정이란 소유권 이익 권리를 창설하는 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적 의미. 주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의제. 그 다음에 적도가 되죠.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간주 규정은 뭐뭇으로 본다. 추정 규정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간주는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요. 추정 규정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 추정 규정. 건대당 그러면 읽어봐요. 건, 불, 최고, 완화 이렇게 빠르는 거예요. 건대당 그러면 불특정 채권이요. 채권 제거이요. 부정성의 완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건대당을 그만하고 싶어요. 해지. 그럼 읽어봐요.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록상에는 뭐가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 뭐 1번부터 7번을 이런 것들을 암기해 놓으면 이제 문제 푸는 하나의 감이 생겨. 머리가 탄력적으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봐봐요.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표제부는 뭐예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존 등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뭐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 창설하는 거. 이게 기초공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